대선 헛물켜는 홍준표, 오세훈. 저는 정말 웃기는 게 홍준표하고 오세훈이에요. 아니, 왜 이렇게 둘 다 오락가락합니까? 오세훈이는 탄핵이 옳았다. 뭐 때가 되면은 탄핵이 인용되면은 제가 대선에 나갈지 안 나갈지 그때 말씀드리겠다. 탄핵이 인용되는 거를 전제로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홍준표는 처음에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조기 대선 온다. 막 이러더니 또 2월 8일 날 대구에서 어마어마하게 동대구역에서 탄핵 반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 촉구 이 집회가 열리니까 탁 이제 올린 거예요. SNS로. 그래서 내가 탄핵 반대 집회에 연설을 하고 싶은데 내가 못 간다. 근데 내가 왜 못 가냐? 그 이유는 무고연대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아니, 그 무고연대가 뭔가, 이게 이제 대구에 있는 참여연대 지부, 대구 지부예요. 지금요, 홍준표 시장이 시달리고 있어요. 그 무고연대 때문에. 대구에서 지금 홍준표 시장 이렇게 굉장히 평판도 안 좋습니다, 여러분. 인기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대구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홍준표 괜히 찍었다 이러면서 다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홍준표 이 시장이 전 너무 웃긴 게요. 대선 후보를 어쨌든 대선에 나가겠다고 2번이나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대선 후보가 됐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대선 나가는 게 직업이에요. 대선 주자가 직업이에요. 그러면 대선 정도에 나갔으면 솔직히 얘기해서 대구시장을 왜 합니까, 여러분? 게다가 경남지사도 경북지사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경북지사 너무 제가 볼 때는 사람이 추져온 거예요. 추져온 거예요. 결국은 자리, 돈, 권력 이거를 내놓을 수가 없으니까 대구시장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네, 퍼플님께서 대구에 사시는 것 같습니다. 자, 말머리님께서 홍이 집회에 안 나온 이유가 뭔가요? 그렇죠. 추경호 대표도 원내대표도 나왔고, 네, 이철우 이 도지사도 나와가지고 애국가 같이 불렀습니다. 경남지사입니다. 하늘호수님 말이 맞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근데 홍준표가 왜 못 나왔느냐? 이 무고연대, 참여연대 대구 지부 때문이다 이러는데 지금 홍준표한테 이 참여연대 대구 지부에서 당신이 지난번에 트럼프가 초청을 했다고 해갖고 미국에 갔다. 그러면 트럼프가 초청한 초청장, 그 다음에 비행기 값, 호텔, 그 다음에 일반 경비, 그 다음에 누굴 만나서 뭘 먹었는지 이거 내역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참여연대 별로 안 좋아하지만 당연한 거죠. 그래가지고 모든 이 대구시장 빼고 다른 분들은 해외 나가고 이러면은 무슨 비행기 탔는지 일비를 얼마 썼는지 누구랑 어디서 무엇을 먹었는지 이걸 다 밝히게 되었는데 홍준표 시장이 이번에 안 밝히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일정, 미국 출장 이렇게만 하고 나서 홍준표가 숨기는 게 뭐냐? 비행기에 몇 등석을 타고 갔는지. 저는 이걸 왜 못 밝히나? 보통 2등석 타고 가거든요. 비즈니스 클래스. 그러면 2등석 타고 가면 아무 말 안 해요. 근데 홍준표가 1등석을 타고 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2번째. 트럼프한테 받은 초청장을 내놔라. 까봐라. 이랬는데 이것도 내놓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서 잤는지. 그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워싱턴에서 이 호텔 값이 엄청났지 않습니까? 뭐 하룻밤에 2,000불, 3,000불 막 이랬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홍준표가 간이 많이 하면서 호텔 값이 최고치를 찍었을 때, 제가 보기에는 그 호텔에 묵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호텔에서 자기 춥다고 취임식 거기도 안 가고 호텔 방에서 취임식을 지켜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기가 무도회에 초청 받았는데 줄 서기 싫어가지고 서너 시간씩 그 추운데 어떻게 떠냐고. 아, 미국은 즐겁게 떱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도 상원, 하원의원 다 즐겁게 떨어요. 근데 홍준표는 그걸 입에 싹 씻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홍준표의 제가 보기에는 이 고민이 상당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홍준표가 못 간다고, 왜 자기가 탄핵 반대 집회에서 자기가 못 간 이유 뭐라고 했냐? 무고연대가 또 나를 괴롭힐 거라서 못 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탄핵 반대 집회에서 연설을 하고 싶은데 못 갔다. 뭐 공직자 위반이다, 뭐 업무 위반이다 이러고 나오는데, 아니 연설을 하지 않고 추경호 원내대표처럼 그냥 가서 사람들하고 인사하고 이러면 되는 거죠. 아니면 연단에 올라가지고 애국가나 이철우 도지사처럼 부르고 내려오든지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홍준표 시장, 네, 자기가 무고연대가 또 자기를 꼰지를까봐 못 갔다, 이렇게 허접한 변명을 대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 모짜렐라님께서 지인 통해서 입장권 얻은 것 같다. 네, 네, 마운틴블루님 경남지사가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날 홍준표 시장의 부인인 이순삼 여사가 갔습니다. 그래서 이순삼 여사가 네, 우리 전환기 선생님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는데 또 팔짱까지 다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요, 이순삼 여사님 어려운 걸음 하셨네 이러면서 오늘 블로그를 썼습니다. 근데 이 이순삼 여사가 전환길 선생님 그라운드 씨하고도 사진 찍은 거를 딱 자기 이 SNS에 올렸어요. 마치 사진 찍으러 간 거. 이게 또 맞지 않나 이럴 정도로.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순삼 여사는요, 홍준표 이 시장의 수뇌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분들이 하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 뭐 김건희 여사한테 꼼짝 못한다, 뭐 사랑 때문에 계엄까지 했다, 이런 말을 좌파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완전 거짓말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부인이면은 계엄할 상황인데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온 나라에 수도관이 터져가지고 이게 물난리가 될 텐데, 그러면 수도관 밸브 잠궈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스 냄새가 막 나는데 그러면 그대로 둬야 됩니까? 가스 폭발하게? 일단 가스 밸브 잠그기 위해서 잠그고 나서 이거 가스가 진짜 새는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비상계엄은 정당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비상계엄은 정당했습니다. 근데 홍준표 그 시장에게 제일 영향력을 주는 사람은 이 부인이에요. 이순삼 여사예요. 이 사모님이 보통 사모님이 아닙니다. 이 동대문구라든가 뭐 이런 데 있을 때 모든 조직 관리, 그 다음에 모든 자금, 이런 거는 홍준표 사모님이 했어요. 홍준표 시장은요, 이 지역구 다니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럼 부인이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인이 사람을 이렇게 쓰고 이럴 때, 이 부인이 군산 출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당에서 있으면 별별 얘기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 당에서 일하는 사람, 뭐 당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다 전라도 사람만 쓰냐. 아니 홍준표는 너무 지역이 차별한다.
전라도만 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올 정도였어요. 그는 홍준표 시장이 경상도 사람이지만 이 사모님이 전라도 분이니까 다 호남 사람들만 쓴 거예요. 그리고 홍준표 시장 부인이 친한 사람들이 이 말하자면은 전라도 출신의 의원들도 많아요. 수도권에. 그때는 수도권에 이 한나라당 출신들이 많았으니까. 그런 분들하고 딱 네트워킹이 돼 있어요. 아주 대단합니다. 거기다가 지난번 대선 경선 윤석열 대통령 막 맞서가지고 홍준표 나오고 이랬을 때 후원회장을 여러분 부인이 후원회장을 했어요. 이거는 전무후무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너무 속이 보이더라고요. 돈은 절대로 이제 남한테 못 남긴다. 그래서 저는 그때 홍준표 시장이 이제 마지막으로 대선에 나오는구나, 경선에 나오는구나. 이렇게 돈을 남한테 못 맡기고 부인이 관리를 하면은. 그리고 이제 홍준표 시장의 경우는 지금 제가 대구에서 이렇게 듣거나 이러면 너무 패밀리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모조리 이제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해도 이렇게 너무 노골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인한테 홍준표가 꼼짝을 못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인이 여기, 저기, 여기, 저기 이러면 홍준표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은 점점 어른애 같아지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자기 마누라 이 밖에 모르고. 원래 그랬지만 지금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대구시장이 이순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네. 무섭습니다. 네, 그리고 웃기는 일이 참 많았어요. 제가 지금 오늘 시간이 이렇게 막 해갖고 홍준표 이 시장에 저하고는 굉장히 친했어요. 그리고 같은 상임위에도 있고 그래서 외국 출장도 많이 가고 그래서 면면을 잘 알죠. 네, 다음에 제가 또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오세훈의 경우는요. 너무 괘씸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그래도 사람은 선하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도 7년이란 시간을 이 급식으로 떨려나가지고 막 다니면서 굉장히 성장했겠거니. 그리고 응원하고 오세훈 그 서울시장 나갔을 때 미친 듯이 가서 이제 투표하고 그랬죠.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 탄핵에 대한 태도를 보니까 헐 이랬습니다. 이 정도의 인간이었나.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탄핵 찬성한다. 이러면서 한동훈이하고 똑같은 스탠스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치솟고 사람들이 가슴 아프어하고 사람들이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하고 싸우겠다 이러고 나오니까 어저께 뭐라고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안보 정책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뭐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역겹더라고요. 오세훈 시장이야말로 굉장히 과대 포장되고 과대 평가된 사람입니다. 사람은 착해요. 그러나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으로서 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뭐 디자인 서울? 진짜 오세훈 시장이 본인 말로 그래요. 자기가 시장하고 나서 서울의 공기가 굉장히 깨끗해졌다고. 그래서 맞아요. 좀 깨끗해진 것 같은데. 근데 그 얘기를 오세훈 시장한테 서울의 공기가 굉장히 맑아졌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와 얼마나 할 말이 없으면은 공기가 맑아졌다는 이런 말을 할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참 이 우파가 아니라 좌파스럽다. 좌파들이 얘기하는 게 맨날 환경이죠. 그리고 좌파들이 90년에 동구권의 도미노로 이 공산주의의 70년 실험이 완전히 꽝으로 실패했을 때 그때 공산주의자들이 직업을 잃지 않습니까? 그 운동가들 그리고 맨날 쟤네들이 얘기하는 활동가들 직업이 없잖아요.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 환경운동가로 변신을 했어요. 그래서 환경운동가들이 이렇게 과격하고 비현실적이고 그 다음에 환경단체하고 기업하고의 이상한 거래가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환경운동 하던 장모라는 사람도 자기네 집에는 비누 하나밖에 없다. 샴푸도 린스도 뭐 바디 뭐 클렌저도 없다. 이랬던 사람. 거기까진 좋아요.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키가 크면은 이 환경에 굉장히 위해가 되니까 키가 작고 마른 게 좋다. 뭐 이런 이제 이상한 헛소리하고 이런 사람인데 나중에 어디서 돈 먹은 게 탈로 나가지고 끽 됐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외가 없어요. 제 말을 여러분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환경, 공기, 뭐 깨끗한 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일수록 지저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요 우재준이라는 이 대구의 의원이라는데 이 사람은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 사람 듣보잡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뭐 정광삼이나 양경숙 현역 의원을 제끼고 이 사람이 대구 북구에서 공천이 돼서 뭐 공천되면 대구는 당선이죠. 그런데 전환길 선생님이 아니 아버지가 멀쩡히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제사 지낸다고 하는 게 조기 총선이다. 후레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에 대해서 이미 아버지가 시한부니까 임종 준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조기 대선 얘기했습니다. 와, 막 제가 순간적으로 욕이 나오더라고요. 이 우재준이는요 한동훈 빠예요, 여러분.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는 이 즈음에 의원총회를 할 때 지금 우리는요 다 이 죽을 상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막 그 피가 마르고 있었을 때 여기에 여러분 딱 사진이 찍은 겁니다. 한배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김소희, 네, 그리고 우재준이. 와, 그러니까 이 세 마리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는 순간에 막 방방 뜨면서 막 박수치고 좋아 죽을 정말 후레 자식들입니다. 후레 자식들입니다. 우리 H님께서 오세훈 씨 서울 공기 좋아진 건 맞아요. 왠 줄 아세요? 경기가 나빠서 소비 자체가 없는데 환경 오염원이 줄였는데 오세훈 씨가 잘해서 공기 좋은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어이없습니다. 이랬습니다. 맞는 말씀. 네. 자, 우재준이는 듣보잡인데 이 듣보잡이 이런 말을 왜 했을까요? 이거는 한동훈이가 시킨 겁니다. 또 한동훈이가 김근식을 만났대요. 그래가지고 김근식이가 한동훈이가 이제 앞으로 이 탄핵이 인용되면은 한동훈을 부를 거다. 뭐 이런 말 하더니 김근식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하고 뭐 끝나고 나니까 한동훈이가 카카오로 택시 불러서 가더라.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말 웃기는 것들이다. 아니 카카오로 택시 불러서 가는 게 뭐가 대단하다고. 이런 게 우재훈이, 김근식이, 네, 그리고 김종혁이 이런 것들입니다. 자, 오세훈, 홍 시장, 뭐 한배신 헛물 켜지 말기 바랍니다. 조기 대선이고 굴비 대선이고 벚꽃 대선이고 장미 대선이고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제가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대통령 잘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홍준표가 잘하겠습니까? 오세훈이가 잘하겠습니까? 한동훈이 그 배신 그놈이 제대로 하겠습니까? 유승민이가 하겠습니까?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 바로잡고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서는 오직 윤석열 대통령 뿐입니다.
네, 세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도 없다고 제 이야기에 함께 해주셔서 참 기쁩니다. 네,